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자이링스 텐지 이더넷 IP를 비바도 툴에서 어떻게 생성을 하고 컴파일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이링스 텐지 이더넷 IP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유료 IP이기 때문에 이블레이션 신청을 해야 돼요. 이블레이션 라이센스를 얻어야 되는데 일단 자이링스 로그인 아이디를 갖고 있어야 되고요. 자이링스 로그인 아이디를 갖고 있다라는 전제 하에서 자이링스 사이트로 접속을 하는데요. 슬래시 get license라고 사이트로 들어가게 되면요. 이제 로그인 하라고 나올 거고요. 저는 로그인이 되어져 있는 거고요. 이렇게 로그인을 해서 접속을 하게 되면은 이와 같은 화면이 나올 겁니다. 여기에서 Search Now라는 부분이 있어요. 클릭하시면 서치에 텐지라고 넣으시면 이와 같이 텐지 이더넷 맥 이빌레이션 라이센스 체크박스에 체크를 하시고 애드 하시면 이와 같이 리스트에 올라올 거예요. Generate Node Locked License 버튼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라이센스 파일을 제너레이션 할 수 있는 윈도우 창이 띄워집니다. 여기서 add host 하셔서 PC 로그인 할 때에 이름을 넣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64비트 윈도우즈요. 그 다음에 이더넷 맥 그리고 실제 PC의 이더넷 맥 어드레스를 집어넣으시고 add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로그인 아이디 모OS에 OS는 윈도우즈 64비트 이더넷 타입으로 라이센스를 만들 거고요. 이더넷 맥 어드레스는 이와 같이 되어져 있고요. 넥스트를 누르고 넥스트를 누르면요. accept. 이제 라이센스 파일이 만들어졌고요. 아마 로그인 아이디와 연결되어 있는 자이링스 로그인 아이디와 연결되어 있는 메일 주소로 라이센스 파일이 첨부된 메일이 날라올 거고요. 이 화면에서 이쪽에 보시면 이 아이콘 보이시나요? 이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다운로드 됩니다. 클릭을 하면 이와 같이 라이센스 파일이 다운로드 되고요. 이 라이센스 파일을 열어서 그 안에 있는 문자를 전부 다 내용을 텍스트 내용을 전부 다 카피하신 다음에 기존의 비바도 자이링스 라이센스 자이링스 비바도 라이센스 파일 보통 자이링스.lrc로 되어 있죠. 자이링스 폴더에 보통 있는데요. C 루트예요. 그 자이링스 폴더 안에 있는 license.lic 파일을 메모장으로 열으셔서 메모장으로 열으셔서 지금 다운받은 라이센스 파일 안에 있는 텍스트 내용을 카피해서 기존에 있는 라이센스 파일에다가 페이스트 하시면 돼요. 추가로 복사하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비바도 툴을 띄우시면 이더넷 맥에 대한 이벌레이션 라이센스가 등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벌레이션 라이센스를 설정하신 이후에 비바도 툴을 띄워서 텐지 이더넷 서브 시스템 IP를 제너레이션하고 어떻게 살펴보는지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이링스 텐지 이더넷 IP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타겟 디바이스를 뭘로 설정할지는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있어요. 보통 킨텍스 7의 경우에 보시는 화면처럼 스피드 그레이드에 따라서 또 패키지에 따라서 기가빗 트랜시버 IO, GTX 트랜시버 데이터 레이트, 맥시멈 데이터 레이트이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텐지 이더넷 IP
10기가 bps가 필요하겠죠. 그러면 GTX 트랜시버 맥시멈 데이터 레이시 10기가 이상이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시 2그레이드에 이러한 패키지가 10기가 이상이 나오고요. 다시 3그레이드에서는 이러한 패키지가 10기가 이상이 나와요. 그래서 10기가 bps 이상이 나오는 패키지의 디바이스를 사용하여야지만 10G 이더넷 IP를 구현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비바도 툴로 돌아와서요. 파일에서 뉴 프로젝트를 실행을 하고요. 넥스트, 넥스트, 넥스트. 디바이스는 보드로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KC705 보드, FFG 900핀의 스피드 그레이드가 다시 2 그레이드이기 때문에 이 325T 디바이스가 가지고 있는 기가빗 트랜시버 IO GTX 블럭은 맥스 데이터 레이시 10기가가 넘는 거기 때문에 10기가 bps가 나오는 디바이스이기 때문에 10G 이더넷 IP 구현이 가능한 디바이스를 사용하고 있는 킨텍스 7 KC705 이벨레이션 보드를 선택하고서 넥스트를 누르고 피니시를 누를게요. IP를 선택하기 위해서 IP 카탈로그를 클릭하시고 서치란에서 10G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 이렇게 세 종류의 IP가 보이게 됩니다. 이더넷 맥이 있고 이더넷 PCS/PMA가 있는데 이 맥은 이더넷 맥이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은 이더넷 컨트롤러에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PCS/PMA 부분은 패러렐 데이터를 시리얼라이즈하는 서데스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즉 기가빗 트랜시버 IO 킨텍스 7 디바이스로 타겟팅을 했기 때문에 GTX 블럭이라고 보면 맞겠죠? 이쪽에 10G 이더넷 서브 시스템이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은 사실 실질적으로 10G 이더넷 IP를 구현을 하려면 이더넷 맥과 이더넷 PCS PMA 두 개를 합쳐야 돼요. IP를 생성한 다음에. 근데 굳이 그런 작업을 안 하시고 이더넷 서브 시스템을 사용을 하게 되면 위에 있는 두 개의 IP가 합쳐진 형태로 구현이 됩니다. 그리고 이 IP에 대해서 정보를 좀 더 알기를 원하면 이 IP를 선택하신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누르고 웹페이지로 바로 이동할 수도 있어요. 내지는 데이터 시트, 프로덕트 가이드를 확인할 수 있고요. 보통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프로덕트 가이드를 클릭을 하게 되면 자이링스 도큐멘테이션 내비게이터 발음이 좀 이상하네요. 도큐먼트 툴이 띄워져요. 그러면은 이와 같이 10G 이더넷 서브 시스템 버전 3.1 이 IP에 대한 이제 설명들이 쭉 나와져 있는 프로덕트 가이드 문서가 띄워집니다. 다시 툴로 돌아가서 한번 웹페이지로 이동을 해 볼게요. 프로덕트 웹페이지로 클릭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이 웹페이지로 이동을 하고요. 실제 서포트되는 이 IP를 쓸 수 있는 디바이스는 킨텍스 7, 버텍스 7, 징크 7000, 킨텍스 울트라 스케일, 버텍스 울트라 스케일 등이 있죠. 도큐멘테이션 탭을 클릭을 하게 되면 관련 프로덕트 가이드, 아까 자이링스 도큐멘테이션 툴이 띄워지면서 나왔던 그 문서가 웹사이트에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HTML 문서가 하나 있어요. 링크가 하나 있죠. 문서가 아니라. 이 링크를 클릭을 하면 실제 이 IP를 썼을 때 각각의 디바이스에서
어느 정도의 로직들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동일한 디바이스에서 여러 가지로 나오는 거는 실제 이쪽에 보시면 세팅이 좀 달라요. 즉, IP의 세팅, 파라메타 값이 조금 차이가 있죠. 여기 보시면 64비트인데 얘는 32비트예요. 그래서 디바이스의 룩업 테이블이나 프리플럽, 그 다음에 룩업 테이블, 프리플럽 페어에 해당되는 이러한 값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툴로 돌아가서요. IP를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시고 커스터마이즈 IP를 클릭을 하면 예, 여기 보면 이제 패러렐 데이터, 즉 유저 데이터를 이 IP에 넣어줘야 되는데 32비트의 데이터를 사용할 건지 64비트의 데이터를 사용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요거는 이제 맥 옵션, 요거는 PCS PMA 옵션. 아까 전에 IP를 보면 이더넷 맥 IP와 이더넷 PCS PMA IP 두 개가 각각 따로따로 생성할 수 있는 IP가 있는 반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서브 시스템 IP는 이더넷 서브 시스템 IP는 바로 이 맥과 PCS PMA가 합쳐져 있는 IP예요. 그래서 맥에 해당되는 옵션과 PCS PMA 옵션이 설정하는 부분이 따로따로 있는 거고요. IEEE 1588 옵션도 선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쉐어드 로직은 여기에 보시면은 include shared logic in example design 있고 코어, 인코어가 있어요. 앞에 글자는 동일하고 뒷부분만 인코어냐 in example design이냐의 차이가 있는데요. 인코어면 shared logic이 IP 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example design으로 하게 되면 코어 바깥에 shared logic이 따로 있고 전체 이그젠플 디자인이 되는 거예요. 즉, 탑 이그젠플 디자인 안에는 쉐어드 로직 블럭과 코어 블럭이 따로 있는 거죠. 하지만 인코어로 생성을 하시게 되면 코어 안에 쉐어드 로직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아래는 코어 안에 쉐어드 로직이 포함이 안 되고 코어 바깥에 쉐어드 로직이 있고 그거를 탑으로 씌운 게 이그젠플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OK를 누르면 IP가 이제 생성이 될 거고요. OK를 누르고요. 네, 제너레이트를 합니다. 네, 끝났네요. OK 버튼을 클릭을 하고요. 자, 이쪽에 이제 IP가 생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IP가 생성된 상태에서 탑에서 이 IP를 서브 모듈로 가져가는 작업을 또 이제 해야겠죠. 하지만 비바도는 이그젠플 디자인을 간단하게 만들어서 서포트 해주는 부분이 있어요. 아직 IP가 완료가 안 됐네요. 여기 보시면 아직 러닝 중이에요. 좀 기다려야 됩니다. IP가 다 컴파일이 됐네요. 여기에서 일반적으로는 이 IP를 유저 코드의 탑 소스 코드의 서브 모듈로 인스탄테이션 해서 사용을 하도록 되어져 있는데요. 자이링스는 이 IP에 대해서 개발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부분이 있어요.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고요. 여기에 보시면 오픈 IP example design이라는 게 있어요. 클릭을 하시게 되면 어느 디렉토리에 새로운 폴더를 만들어서 example design에 해당되는 비바도 프로젝트를 만들지
위치를 정하는 겁니다. OK를 누르면요. 별도의 비바도 툴이 띄워지고 탑 소스 코드의 서브 모듈로 텐지 이더넷 서브 시스템 IP가 있고요. 탑에서는 이 IP를 컨트롤하기 위한 로직들이 구현이 되고 실질적으로 시뮬레이션 할 때에 파형까지 분석할 수 있도록 테스트 벤치 파일까지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생성한 텐지 이더넷 서브 시스템 IP의 인풋, 아웃풋 시그널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테스트 벤치 파일이 제공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알려드릴 부분은 자이링스 텐지 이더넷 IP를 생성을 하게 되면 기가빗 트랜시버 IO 현재 이 프로젝트에서 GTX는 한 채널만 사용을 하고 있어요. 7 시리즈 기준으로 GTX의 아키텍처를 들여다보면요. 한 뱅크 내에 기가빗 트랜시버 IO에 해당되는 GTX 채널이 4개의 채널이 있어요. 한 채널은 TX, RX를 포함하는 거고요. 4개의 채널이 한 뱅크에 있고요. 보통 쿼드라고도 표현을 해요. 원 쿼드 안에 4개의 GTX 채널이 들어가 있는 건데요. 지금 이 IP는 GTX 채널을 하나만 쓴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텐지 이더넷 서브 시스템 IP를 4개를 구현한다라고 했을 때 실제 이 4개를 한 쿼드 안에 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방법은요. 이 IP의 프로덕트 가이드 문서에 보시면은 요게 지금 IP 버전이 3.1로 되어져 있는데요. 161페이지에 보시면 총 4개의 IP를 생성을 하는데 하나는 include shared logic in core로 선택을 해서 IP를 만들고 나머지 3개는 include shared logic in example design으로 선택을 해서 IP를 만든 다음에 이 IP 4개를 연결하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다음 장에서 보게 되면요. 지금은 그냥 3개만 나와 있는데 요게 인코어, 쉐어드 로직 인코어고요. 요 2개는 쉐어드 로직 인 이그젬플 디자인이에요. 그러면 인코어이기 때문에 쉐어드 로직 이 안에 있고 그 쉐어드 로직을 하고 관련되어 있는 시그널이 이 출력으로 나온 거를 쉐어드 로직을 이 코어 안에 넣지 않은 IP에 쉐어드 로직하고 연결된 핀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얘하고 연결하는 거죠. 즉, 쉐어드 로직 인 코어는 쉐어드 로직이 IP 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쉐어드 로직 인 이그젬플은 IP 안에 없기 때문에 이 IP는 쉐어드 로직이 없는 IP인 거예요. 이 2개의 IP는요. 쉐어드 로직이 없으니까 이 앞에 하나의 쉐어드 로직이 있는 디자인이 된 이 쉐어드 로직이 인클루드 된 이 IP에 쉐어드 로직에 관련된 시그널들이 출력으로 나와요. 요거를 쉐어드 로직이 없는 IP에 쉐어드 로직하고 연결되어져만 하는 핀들이 여기 보이는데 이 핀들하고 얘하고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쉐어드 로직은 이 IP에만 있고 나머지 2개의 IP에는 쉐어드 로직이 없는 거죠. 어쨌건 여러 개의 IP를 합칠 때는 단 하나의 IP만 쉐어드 로직 인 코어로 만드시고 나머지는 인 이그젬플 디자인, 쉐어드 로직 인 이그젬플 디자인으로 만드셔서 시그널들을 이렇게 연결해서
구현을 하셔야지 됩니다. 그러면 하나의 쿼드, 하나의 뱅크, GTX 뱅크, 하나의 뱅크 쿼드 안에 4개의 채널을 다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죠. 이상 자이링스 텐지 이더넷 IP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